예. 예, 오늘은요, 모빌리티 TV예요. 모빌리티 TV인데, 2025년도 12월 15일자 기사인데요. 모빌리티 TV, 이준석 갑질 싹 다 폭로 파문 확산. 뭐 이준석이는 입이 그렇게 걸어가지고 할 말 안 하면 막 퍼부어서 자기 인생 다 망치고 있잖아요. 예, 뭐 뱉을 말 있고 안 뱉을 말 있고 그러죠. 이준석 격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공공기관장 질책 장면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나도 그거 봤어요, 화면에. 물론 좀 심한 부분도 있었지만 일단은 기관장을 이렇게 할 때 자기 또 공부 열심히 했구나. 그리고 대통령이 갖다 공격 안 하면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겠어요? 그런 대통령의 태도를 팥쥐 엄마에 빗대며 부당한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한 질책을 갑질로 규정하여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보고 도중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질책한 장면을 언급했다. 그런 팥쥐 엄마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강요했던 것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본인 업무 범위도 아닌 것을 물어보고, 그러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자기 업무만 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좀 알고 있어야지. 뭐 내 전공뿐만 아니라 지금 내 전공이 정치는 아니거든요. 정치나 음식, 나 프로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텃밭 일기라든지 그런 것은 내 전공은 조각이고, 조각을 뭐 50년이면 65년 정도 14살부터 조각을 했으니까 60 거의 70년 가까이 60년 65년 정도를 내가 조각을 했죠. 전공이 조각이고, 그리고 이제 또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해요. 그러면 조각하고 목회 위에도 나는 이 유튜브 이걸 통해서 음식 프로도 하고 어떤 간증이 설교도 합니다. 그리고 조각 작품 생활도 내고, 또 이렇게 베란다 텃밭 일기도 수십 년을 내가 서울서부터 했기 때문에 베란다 텃밭 일기, 또 시도 써요. 시도 쓰고, 뭐 꼭 내 전공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정치 코멘트도 하죠. 그러면 정치에 관한 뉴스라든지 책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또 시를 쓰려면 늘 명상도 해야 되고, 또 설교를 하려면 많은 성경도 읽어야 되겠죠.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해온 작품 제일 힘들어요.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데 대통령이 공항 기관장이 그 자기 인천 국제공항 내에서 전체적으로 다 총괄해야 되죠. 내가 뭐 설교하고 조각가니까 65년 정도 조각을 했으니까 그 조각만 자기 전공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은 정치 코멘트도 하고, 뭐 건강에 관한 것이라든지 요리 음식 프로, 뭐 텃밭 일기, 농촌 뭐 이런 모든 영양에 대한 거라든지, 시도 내 전공은 시가 아니지만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은 인천공항이라는 그런 항공사 사장을 맡았으면은 인천공항에 들어있는 거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고 나는 봐요. 전반적으로 다 파고. 근데 대통령 맡아도 못하고 하면은 그건 욕먹어야 되죠. 대통령은 전 국가의 모든 걸 다 하는데 인천 국제공항 항공사 사장이 그 많은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고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맡아도 전문적인 지식을 못 가지고 있잖아요. 뭐 자기 업무만 봐서 되겠어요? 이 대표는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보고를 도중 인천국제공항 공사 사장을 질책한 장면을 언급했다. 나는 굉장히 얘기하고 날카롭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왔구나, 안심이 됐어요. 오히려 국민이 보기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좋은 자리라고 그냥 봉급만 받아먹고 뭐 사고 나면은 뭐 밑에 뭐 분담자들만 갖다 뭐 모가지 자르고 이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사람도
전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이런 대통령한테 파지 엄마라는 말이 나옵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몇 번째 그 국민의힘당에도 쫓겨나고 이준석 참 문제가 많아요. 아무리 어리다고 대통령 파지 엄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강요해요. 머리는 좋아요. 하버드 나왔으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본인 업무 범위도 아닌 걸 물어봤. 내가 보니까 본인 업무 인천국제항공사 사장이면은 거의 인천국제공항에 관한 것이면 본인 업무가 될 수 있죠. 제일 꼭대기에서 전체 사장인데 그런 것도 다 알아야죠. 제대로 답을 기다리지 않은 채 낙인 찍어 괴롭히는 모습은 팥쥐 엄마도 울고 갈 갑질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럼 민간 기업에서도 요즘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잡돌이하려고 자신의 업무 범위도 아닌 내용을 마구 물어보고 모른다고 타박하며 바로 언론에 제보하고 보라운드 같은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 이슈화된다고 말했다. 우리처럼 한 65년 조각을 전문적으로 했고 그리고 또 신학을 공부를 해서 지금 목사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나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모든 분야마다 전문적이다고. 좀 정치 코멘트도 뭐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이 내 블로그에 들어오셨어요. 전직 대통령들 다 뭐 정치 거물들이나 뭐 이 정치 언론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건 내 전공은 따로 있지만 50에 신학을 해서 지금 뭐 70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간증을 해서 주일날에는 오후 4시에 설교를 하죠.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간증이라는 설교를 하는데 뭐 계속 공부하는 이제 자기 전공도 공부해야 되고 다양한 부분에 영양에 대해서도 요리를 또 하니까 이런데 더군다나 인천공항의 사장이면은 자기 분야에 조각만 알고 이 저기 성경만 알아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노인들도 주변에 많은 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는 그 냉보도 좋아하고 뭐 학교 다닐 때는 냉보를 좋아해요. 시인 냉보를 좋아했고 여러 가지 보들레르라든지 또는 우리 서시를 지은 윤동주 시인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뭐 라이너 마리아 릴케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철학자는 뭐 뒤 책에서도 많이 있지만 뭐 니체나 쇼펜하우라든지 파스칼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 정치인은 또 제5공화국부터 책이 다 있죠. 그래서 자기 전공 말고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영양에도 관심이 있으니까 많은 비타민 이야기라든지 영양에 가는 책을 많이 읽죠. 그런데 인천공항 내에서 자기가 아는 그 좁은 소견만 알고 전체적인 걸 파악하고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많은 업무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 있는 것만도 그 자기 공항 내의 것을 대답을 못한다는 말이 아니죠. 그건. 그리고 대통령을 갖다 욕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지금 대통령께서 기관장들에게 보여주는 기괴한 자신감은 더 많이 알고 더 자세히 알아서 생기는 게 아니다. 그러고 있네요. 시험 문제를 범위 밖에 내고도 욕먹지 않는 특수한 위치에 비롯된 것이라 주장했다. 시험 문제를 범위 밖에서 내고 욕먹는다는 거 나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시험을 뭐 오늘 범위에서는 1부터 30까지 시험 범위다 그래 놓는데 선생님들이 출제할 때는 전반적으로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다. 진짜 공부 잘하는 놈들은 범위 밖에서도 나와도 똑같이 잘해요. 뭐 우리는 뭐 벼락 공부를 하는 타입이었지만 시험 때도 소설책 읽고 그랬어요. 뭐 시험 밖에서 나와도 우리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게 더 낫죠. 공부 잘 안 하는데 소설책도 있고 뭐 다른 책도 있고 뭐 또 있고 이러는데 다양한
다양한 데서 찔러도 툭툭 뭐가 나올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나는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항, 인천공항 그 사장 갔다가 단돌이 하는 거 보고 나는, 대통령도 열심히 뭔지 열심히 공부를 좀 하는구나. 그것도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찌르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했는데, 인천공항 사장이 대통령이 알고 있는 것밖에 못하고 모르고 있다는 거, 그게 문제죠. 그걸 가지고 대통령 탓을 합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입 다물고 뭐 나라가 망해먹든 뭐 하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 뭐예요? 이 개혁신당 이준석이 젊은 인간이, 젊은 사람이 아주 가볍게 아무 말이나 짓거리고, 나는 오히려 그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인천공항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깊숙이 들어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저렇게 자기가 알아야지. 우리 옛날에 우리 친정어머니는 우리 집에가 뭐 큰 살림이다 보니까 부엌에도 일한 사람이 셋씩 되고, 뭐 저기 집도 크고, 또 아버지 뭐 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보다도 17명씩 집안이 막 일한 사람이 드글드글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뭐 물론 우리 딸이 넷인데 결혼할 때는 다 일하는 처녀를 하나씩 붙여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러기 전에는 항상 우리 아버지가 저 딸들 넷이나 됐는데 말마시간 딸들 밥 짓는 거, 김치 담그는 거 가르쳐서 보내라. 안 그러면 시집가서 쫓겨난다라고 우리 아버지가 호통을 치면, 우리 언니는 우리가 다음에 살 때는 단추 하나만 누르면 밥이 다 되고 하나만 누르면 빨래도 다 되는 세상이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친정 어머니 말씀이, 사람을 이렇게 부리더라도 자기가 알고 부리는 거하고 모르고 부리는 거 다르다 그러셨어요. 알고 뭐 약식을 찌는 거라든지 뭐 갈비를 재는 거라든지 전을 붙이라, 이거 다 보라고. 우리들 보는 데서 우리는 음식을 좀 잘하는 이유가, 뭐 일한 사람을 다 붙여서 결혼을 시켜줬는데도 그런 것을 전부 우리 어머니가 보여주고 맛을 보게 하고, 그래서 뭐 남편 뭐 직장에서 막 저기 갑작스럽게 손님이 쳐들어와도 뭐 큰 저기 겨자상 2개씩을 그냥 꽉 차게 차려놓고 그랬어요. 일 안 하고 살았어요. 또 그런 것이 남을 부릴 때도 자기가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 대통령이 알고 있는 정도도, 인천공항이 자기 알고 있는 그 인천공항 내에서 범위 내에서 자기 그 알고 있는 거, 대통령이 알고 있는 것보다 그 못한다는 거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 공항 사장을 했으면은 자기 분야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지. 대통령도 아는 것을 자기가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 지금 대통령께서 뭐 이준석이 이게 좀 말을 함부로 했다, 나는 그렇게 봐요. 또한 본인이 직접 하신 일을 본인이 욕했을 때 메비우스 띠 같은 상황이라며,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직접 하시면서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자랑하셨으니 옳고 그름조차 분간하지 못하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자치단체장들을 이렇게 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준비해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했어요. 대통령 저래야 된다. 이 대표는 대통령을 비판 방식에 내재된 권력의 비대칭성을 문제 삼았다. 지나자라라고 그러세요. 그런 지금 대통령께서 기관장들에게 보여주시는 기괴한 자신감은 더 많이 알고 더 자세히 알아서 생기는 게 아니다. 나는 우리 친정어머니가 사람을 부리더라도 자기가 알고 부려야 된다 그랬던 것을 생각해서 늘 결혼해서 이제 그 애를 낳고 그럴 때 이제 뭐 내가 20대 때 애를 낳았는데, 이 저기 일한 아주머니가 40대 그 중반 후반 된 아주머니였는데, 그런데 내가 누워서 산후조리 하면서 누워서 그 아주머니를 시키니까 그 아주머니가 이제 50 다 되는 그 아주머니가 나보고 나이는 젊은데 사람을 부릴 줄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가 늘 사람 부린 걸 보고 자랐으니까
사람을 부릴 줄 알아. 아, 나는 가만히 친절하게 잘해줬는데 나보고 무섭다라고 그런 소리를 간혹 들어요. 음. 내가 무섭게 한지하고 친절하게 했는데도 사람을 부릴 줄 안다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부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범위 밖에서 내고도 엿먹지 않는 특수한 위치에 비롯된 것이라 주장했다. 아, 대통령 깔래니까 별짓거리를 다 내요. 또한 나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아주 엄청나게 깠던 사람인데 지금 후회스러워. 후회스러울 정도로 잘하고 있다.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이준석이를 갖다면 나도 이 정도는 못한다. 그 대신에 민주당이 국민의힘당이나 야당 죽이기 좀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사법 가지고 이런 뭐 독재 쓰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8년이나 10년 정도 연임해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 상승하려면은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 정부가 왜 경제에는 좋았냐? 장기 집권 때문에 그랬다. 장기 집권은 아니더라도 한 8년이나 10년은 돼야지. 5년 만에 끊어지고 또 다른 사람 세우면 또 시행착오 건너면서 한 2, 3년 또 망치고 또 쓸만하면 5년 되면 또 갈아치워야 되고. 국제사에서 이 같은 정상들끼리 만나도 얼굴이 익숙한 사람끼리 서로가 좋지. 처음 생판 얼굴 처음 만난 사람 5년 하다가 바뀌고 3년 하다 바뀌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야당을 같은 정치 파트너로 잘 대해주고 또 이렇게 사법에 대해서 그런 독재 같은 걸 쓰지 않는다면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은 많은 만족감을 갖는다. 점수를 깎는 것은 그 야당 제1야당을 가지고 그 독재를 쓰고 있는 그 민주당 지금 이 당에서 하는 짓거리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점수가 지금 깎이고 있다. 이 대표 충원의 의도로 대통령에게 다른 길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충원하고자 한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는 불가능한 과제를 영화 달마야 놀자에서 영화도 많이 보고 뭐 만화책도 많이 봤나 봐요. 제대로는 책은 안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은유적으로 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나는 이준석이가 철다운이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예. 이재명이가 이준석이보다 훨씬 앞서가니까 그따위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어 주지 스님은 조폭과 자신의 제자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시험할 때 자신의 제자들을 섭섭하게 하면서까지 조폭을 부처님 길로 인도하려 했다. 대통령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학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표할 용기가 있다면 대통령께서 팥쥐 엄마가 아니라 달마야 놀자의 주지 스님 길을 가시는 것이다. 개혁신당은 그 행보를 응원하겠다고 알겠다. 지금 당장 우리 국민의 생사가 갈려있는 그런 큰 기관장에서 다 펑크를 내고 여러 가지 내가 보니까 아직 코레인인가 코레일 전동차를 뭐 1차, 2차, 3차를 했는데 아직 그 돈만 가져가고 70% 돈을 가져가서 아직 1차도 돈을 납품을 안 하는 데다가 정부에서 받은 거 가지고 본사 건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을 갖다 보내놨더니 코레일 그 전차를 하나도 만들고 있지 않고 그 돈과 정부가 준 70%를 가지고 가서 그 본사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왜 70%를 주냐. 민간인들도 10% 주고 일 진척하는 상황에 따라서 돈을 주고 마지막 잔금은 10% 남겨놔요. 만약에 공사 하자가 생기면 그때 불러서 수리하고 한 3개월 동안 잡아놓죠. 10%를. 우리 같은 할머니도 그런 걸 아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갖다가 그걸 지적하더라고. 나 그거 잘하고 있다. 자기 살림처럼 챙기더라는 거예요. 봉급 받아 먹는 놈들이 그런 걸 너무 자기 것처럼 안 한다. 우리 혈세를 가지고 그런 사람 봉급 주면서 구태의연한 정치를 하면 되겠어요? 대통령이 나는 말 잘한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이준석이 이것도
예, 이게 날 넘은 짓거리다. 니나 잘하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민주당이 그 국민의힘당 내란 특검이니 뭐니 무슨 또 사법 갖다 죽이기 독재 그런 말 없으면 나는 이재명이 지금 이런 식으로 정부 챙기고 라오스 이렇게 챙기는 거 이거 봐서는 95점 준다. 그리고 차기 8년 내지 10년 더 연임해도 되겠다. 그러면 나라가 상당히 좋아질 거다. 그 대신에 좀 성남시에서 했던 것처럼 빚 좀 지지 마라. 그리고 그 사법 독재라든지 법 마음대로 바꾸고 이 국민의힘당 그 쓸만한 사람들 전부 갖다가 정치 보복 이런 것만 안 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봐서는 우리가 이 보수층 지지하고 중립에 섰던 사람이 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한테 왜 이준석이한테 안 가고 이재명을 지지를 하겠어요? 국민의힘당 지지했던 그 국민들이 왜 이준석이를 지지 안 하고 왜 이재명을 지지하겠나? 오늘 모빌리티 TV 이준석 갑질 싹 다 폭로 파문 확산. 얘는 맨날 폭로예요.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